자,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죄들은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사례형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방화죄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문서죄와 관련된 건데 대부분 다 문서죄와 관련된 거고 방화죄와 관련된 것은 크게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없다. 여기 나오는 정도만 파악해두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뭐 13년도에도 14년도 3회 변호사 시험에도 이미 나왔었는데 결과적 저 뭐더라? 결과적 가정목에서 설명했다 그러는데 자, 여기 보면 화가 난 을은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의 집에가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여 갑에게 전화해 집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했고 갑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자, 이걸 한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는 현주건조물 방아죄죠, 그냥요. 현주건조물 방아죄가 성립하는 거고 현주건조물 방아치사죄의 미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살해할 의사로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해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도 다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성립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관련돼 가지고는 뭐예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죠.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이 현재 건조물 방아치사죄의 미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지 않고 현재 건조물 방아죄만 성립한다. 이거는 이미 저기 뭐 결과적 가중범에서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17년도 모의 시험 문제도 뭐 주식 투자에 실패해 가지고 큰 빚을 진 구청가 쭉 해가지고 여기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알렸다는데 이에 따라 을병은 그날 정오 갑의 집 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불을 놓고 도망쳤어요. 집이 불타면서 유리창이 깨졌고 마침 갑의 집 앞을 지나가던 A가 파편을 맞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그냥 뭐 얘네들이 불을 질러 가지고 화염병을 던져 가지고 불을 놓고 도망쳤다. 근데 이제 갑의 집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갑을병은 현정원점을 방화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유리창이 깨졌고 마침 지프 형사가 파편을 맞고 전치 3주에 상해를 입었다. 아, 이건 단순히 현주건조물 방화가 아니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죄가 성립하고 갑을병의 어떤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크게 방화죄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정도의 내용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4년도 모의시험의 결과적 가중범과 뭐 명의신탁에서 설명했던 건데 자, 여기 말한 것처럼 을은 뭐 12년도 6월 2일 11시경 미리 갑이 알려준 대로 갑이 집을 비운 사이에 A가 자고 있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강도가 범죄 은폐 목적으로 방한 것을 유정하기 위해 서재에 있던 옷가지 등 물건을 A가 자고 있는 안방과 연결되는 마루에 흩어놓은 놓은 다음 그 옷가지 등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어요. 근데 불길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다음 A의 집을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근데 A는 그 후에 뭐 어떻게 했냐? 연기에 질식돼 가지고 폐부종 증세로 사망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옷가지 등에다가 발암 물층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방아죄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죠. 자, 근데 이제 기수가 되느냐 관련돼 가지고 기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수는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를 때 독립연소설인데 독립연소설에 의할 땐 이건 집 자체에 독자적으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매개체에 불을 질렀고 치솟는 것도 갑자기 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수에 해당하지 않고 이건 미수에 해당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보면 결국 얘가 현주 건조물 방화죄 현주 건조 사람이 있는 현주 건조물에다가 불을 질렀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 관련돼 가지고 현주 건조물 방화죄 미수가 된다. 자, 그러면 사람을 이미 죽었는데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아니냐? 여기서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자,
이건 이항의 범죄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현주건조물의 방화죄의 이 기수범만이 치사죄를 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수범인 경우, 현저건조물 방화의 미수범인 경우는 치사죄로 성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현저건조물 방화의 미수인데 이 현저건조물 방화 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장애 미수냐 아니면 중지 미수가 문제되겠죠. 불길이 갑자기 치솟는 걸 보고 겁나서 불을 껐다. 그럼 판례 입장에 의하면 장애 미수고 학설들의 입장에 의하면 중지 미수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판례 입장, 학설 입장에 따라 가지고 뭐 결론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방화죄 관련된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사례 문제로 나왔던 거는 없고 주로 이제 공공의 신용 관련돼 가지고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뭐 문서에 관한 죄인데 문서에 관한 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서에 관한 죄는 기본적인 행위 태양 관련된 내용들만 좀 파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서 위조죄는 여기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형 위조를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무형 위조를 처벌해요. 그러니까 유형 위조는 기본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 위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다. 그 무형의존은 이제 중요한 거는 권한이 있지만은 권한이 있는데 허위의 내용,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한 것이 무형의조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은 문서죄에서 기본적으로 행위태양을 이렇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유형의조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한이 있지만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내는 허위 문서 작성죄를 냈는 것을 무형의조로 처벌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문서를 자 이렇게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눠요.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눠놓고 문서를 위조했다. 아니면 변조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변조죄로 성립하고 그다음에 자격모형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있는데 의외로 이 자격모형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시험 문제에 안 나왔는데 이것만 안 나온다는 이유는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자격모형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의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격모형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자 대표권이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사가 자,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자, 원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다고 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격모형이나 사문서 작성죄로 처벌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문서를 그 대리권이나 대표권에 의해서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사문서 위조 변조 관련돼 가지고 사문서 위조 변조 관련된 요 두 개의 구별점 사문서 위조와 변조의 구별점은 기본적으로 위조는 동일성을 해야 하는 경우 변조는 동일성을 해야 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의 동일성이 해야졌다? 그러면 위조. 문서의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았다. 동일성 자체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서의 작출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변조로 보면 되는데 이걸 의외로 구별할 때 여러분들이 좀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이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은 위조에 해당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바꾼 경우 사진을 바꾼 경우는 뭐다? 기본적으로 동일성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새로운 문서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조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그 경우는 우리가 변조로 본다. 뭐 그런 정도로 위조와 변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문서 공문서 관련돼 가지고 사자 명의의 사문서나 위조 공문서도 이제 다 문서 위조죄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여기다 보면 사전자 기록 변작죄 관련돼 가지고 사전자 기록 변작죄는 유형 위조에다가 해놓고 자 공전자 기록 변작죄는 여기 보면 무형 위조를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제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는 유형 위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쪽에 관련된 이 무형 위조도 처벌하는 거다. 그다음에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도 역시 이 무형 위조도 포함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자 기록 변작죄,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나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는 이제 뭐요? 이는 유형 위조에도 처벌되고 유형 위조도 처벌되고 무형 위조에도
처벌되는 것이다 라고 대법원이 작년에 전원협차 판결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 다 유형이조 무형이조가 다 처벌된다. 왜냐면 전자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작성했는지 그 작성의 주체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다 가지고 이 권한이 없는 경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뭐 성립하는 범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형이조, 유형이조까지 다 포함시켜서 성립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형이조를 처벌하고 무형이조를 처벌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관련돼 가지고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이 공문서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건데, 물론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공무원이 주체가 되겠지만은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즉 어떤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경우 우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쟁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두면 되는데, 여기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건 좀 지우고,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이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냐, 아니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냐, 아니면 그냥 공문서 위조냐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논란이 되는 케이스는 쉽죠. 어렵진 않은데, 간접 정범이란 건 뭐예요? 즉 갑이 공무원이야. 근데 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결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고, 을도 공무원인데 얘는 권한이 없어요. 결제 권한은 없지만은 이 권한을 보조하는 자야. 자, 그랬을 때 얘가 허위의 내용을 결제를 올려가지고 얘가 허위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피이용자로 처벌받지 않는 거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고, 얘가 뭐가 된다? 얘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문서 위조죄는 뭐냐? 갑이 공무원이고 을도 공무원입니다. 자, 근데 얘는 권한이 있고 얘는 권한이 없어요. 똑같이 위약같이. 근데 이렇게 결제를 올려서 얘한테 결제를 해가지고 문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자, 뭐 결제를 대신해 얘가, 그러니까 결제를 올린 게 아니라 이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도장을 갖다가 얘가 을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서명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내는 경우, 이건 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작성하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공문서 위조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개 시험 문제 내보면은 이걸 의도해서 시험 문제 냈는데 이걸 쓰는 학생이 있고, 이걸 의도해서 시험 문제 냈는데 이걸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련돼 가지고 공문서 위조죄하고 간접정보 문제,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보 문제는 요거 구별이 되니까 이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유형 위조나 무형 위조한 문서 등을 행사하는 경우, 자, 이걸 행사하는 경우엔 각각 행사죄로 처벌하고, 이 유형 위조나 무형 위조와 관련된 행사죄의 관계는 뭐다? 이의 관계는 판례가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문서죄는 실체적 경합을 본다는 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물론 학설이나 상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행사죄와 유형위조, 무형위조나 행사죄는 실경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문서 이제 부정행사죄라고 하는 거는, 이 문서는 뭐예요? 이 문서는 진정한 문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정행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부정행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로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게 문서 부정행사죄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대부분 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로 사용하는 경우죠.
자, 최근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 사용 관련돼 가지고 뒷부분에도 이미 앞부분 한번 봤었지만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운전면허증이냐 아니면은 주민증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증은 실물을 제시하든 스캔본을 제시하든 다 타임 문서를 사용하면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돼요. 근데 이제 운전면허증은 뭐다?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데, 만약에 신분 용도가 아닌 운전 자격증명 용도로 사용할 때는 스캔본을 사용하는 거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도로통법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죠. 그 2019년도 판례, 19년도 12월에 나왔던 판례, 그 판례 내용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시험 문제 본시험에 안 나왔어요. 본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가지고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죄에 관련돼 가지고 뭐 요 정도의 내용들, 요 정도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핵심 쟁점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요런 것들만 보고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9년도에 8회 변호사 시험 보면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게 뭐야? 뭐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뭐 관련된 문제였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갑은 이게 뭐지? 아, 갑은 정에게 을을 살해하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정은 씨를 을로 오인하고 씨를 자동차로 들이받으나 육주의 상해를 가한 데 그쳤어요. 자, 이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피규어 사자의 객체착오죠. 피규어 사자의 객체착오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기 뭐야,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가지고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저기 관련돼 가지고 교사자의 방법의 착오고, 그걸 법정적 부합설에 의해서 해결하면은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거 보면 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2가 정을 적법하게 체포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정이 어떻게 했냐? 정은 자신의 친형 D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은 다음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교부받아 열람하고, 그다음에 그 조서 말미에 D 명의로 서명 날인했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죄가 성립하냐? 자, 이 운전면허증을 지금 신분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증 관련돼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 신분 확인 용도인 용도 내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뭐다? 공문서 부정행사가 성립한다. 관련된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운전 자격 증명을 하는데 원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스캔본을 제시하면은 달라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피의자 신문조서 받아본 사람 없겠죠? 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보면 안 되죠. 근데 나는 이제 참고인 진술조서는 받아봤는데 그 학생들이, 내가 오히려 모르는 게,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검사가 작성하는 거죠. 실제는 수사관들이 작성하지만은. 자, 피의자 신문 조서든지 아니면 참고인 진술 조서든지 조서라고 하는 것은 수사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 권한이 수사관한테 있는 거고, 그 작성한 것을 내가 읽고 피의자가 읽고 아니면 참고인이 읽고 그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의외로 학생들이,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작성한 경우 열람하고 작성했다. 자, 이거를 갖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했다 가지고 허위 공문서 위조죄로 판단하는 경우인데, 이건 공문서 위조가 아니죠. 작성은 기본적으로 수사관들이 한 거고, 여기다가 제가 여기 맡은 것처럼 이렇게 D 명의로 서명을 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해 가지고 그것을 행사한 거죠. 건네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행 위조 및 행사죄에 성립한다. 공문서 위조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성립해 가지고 인적사항 확인용으로 제시한 뒤에 운전면허증은 공문죄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사용 없는 자가 용도에 따라 신원 확인용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행사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건 뭐 요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법인데 사안에서 이렇게 했으므로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내용으로서 권한 없는 사람이 용도 내에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사안에서는 이렇게 봤다. 그러면 5점 정도 다 주는 거예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쭉 판단해 두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사서명 위조와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데 이거를 그 정은 권한 없이 뒤에 서명을 갖다가 기재한 거죠. 이걸 공문서 위조라든가 아니면 공문서 위조와 행사로 성립하는 경우는 점수를 못 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아까 봤던 요거는 이미 앞에 총론 시간에 봤던 건데 아까 봤지만은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주민등록증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니까 이거는 실물을 제시하든 스캔 파일을 제시하든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해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역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했다. 그럼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실물 제공 하는. 근데 이제 운전면허증을 운전 자격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는 실물 제시했을 때만 공문서 부정행사지 스캔 파일을 제시하는 건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지시가 아니므로 무죄가 된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한데 2019년도 12월에 나온 거죠. 요 당시에 제가 요거 시험 문제를 냈는데 2019년도 12월 12일 날 선고가 났는데 이게 제가 하면 시험이 15일 날인가 16일 날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15일 날인가 16일 날 기말고사에 냈는데 맞힌 학생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 19년도에 나왔고 이제 실제로 각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기말고사나 중간 시험으로 많이 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냐면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 스캔본을 휴대폰 가입 용도로 사용한다. 자, 이거는 뭐요? 이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해요. 자, 근데 운전면허증 스캔본을 자동차 운전하다가 어, 교통경찰이 제시를 요구하니까 교통경찰한테 제시했다. 그러면 이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런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케이스는 고대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건 제가 먼저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저기 그 이모 교수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만 야, 그 내가 쓸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내셨는데 뭐 이거는 그 학교뿐만 고대뿐만 아니라 뭐 경북대 시험 문제도 나왔다 그러고 여러 가지 나왔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문제들 케이스를 만들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문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17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 허위진단서 작성죄 간접정범인데 관련돼 가지고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정확히 뭐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죠. 성립하냐 안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 갑은 좋은 일을 하려다가 봉변 약간 이제 뭐 이게 앞에 부분은 이 앞부분은 유전차 관련된 문제였고 자, 갑은 좋은 일을 하려다 봉변을 당한데 억울한 마음으로 합을 당했다 생각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자 머리를 스스로 벽에 붙여가지고 이마에 상처를 낸 다음 국립대학병원 소속 의사 B를 찾아가 자, 을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자, 국립대학병원 소속 의사는 기본적으로 뭐요? 의사지만은 의사만 사문서 저기 무형위조에 대해서 사문서에 관련된 무형위조는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처벌을 하는데 국립대학교 소속 병원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사이면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따는 그냥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죄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얘한테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허위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럼 의사는 뭐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관련돼 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주체가 고의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그러면 이 갑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뭐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냐? 그래서 갑은 공무원도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보면 된다. 여기 보면은 관련돼 가지고 뭐 이 앞에도 다 같은 거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거라 돼 가지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 및 동행죄 간접 정보는 돼 가지고 이게 뭐
국립병원 의사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자의 간접 정범이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장 성립하냐? 그 경우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의사비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고의가 없는 이상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그걸 이용한 갑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주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만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을한테는 정범 적격이 없어 아예 간접 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문제라 가지고 이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다 밑에 문제를 보면은 자, 19년도 이제 모의시험에 나왔던 건데 19년도 모의시험 보면은 여기는 자, 공무원 갑은 동주민센터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가계곤란자에 대해 동장 명의의 직인을 사용하여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복지 대상자 확인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자, 결국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줘 지금요. 어느 날 갑의 동창인 F는 자신이 복지 대상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갑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면서 복지 대상자 확인증을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돈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거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얘는 증례죄가 성립할 거고 이걸 받고 나서 갑이 어떻게 했냐 이런 부탁을 받고 갑은 F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과 2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가진 자로서 복지 대상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동장 명의의 복지 대상자 확인증을 발급해 주었어요. 자, 결국 이거는 수뢰 후에 부정처사한 거고 자, 근데 확인증을 발급해 줬다는 건 지금 이 내용은 뭐예요? 여기는 이 관련돼 가지고 이 내용은 갑이 동장한테 결제를 올려가지고 즉 갑이 결제를 올려가지고 동장이 결제한 게 아니죠. 결제한 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문제가 아니라 갑은 뭐예요? 갑은 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실제로 도장은 누가 찍어야 돼요? 작성 권한은 동장한테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이 부분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문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렇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밑에 보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죄 작성죄의 주체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고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명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과는 달라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복지 대상자 확인증을 발급해 줬는데 누구한테 발급해 준 거예요, 이게? 이 발급해 준 건 지금 갑이 F한테 발급해 준 겁니다. 즉, 공범한테 부탁한 거죠. 공범한테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이거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 좀 주의해야 되고, 자, 밑에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공문서 위조죄가 갑은 성립하고, 그다음에 사안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범 아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돈을 받고 나서 100만 원 받고 공문서 위조 때문에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 갑의 공문서 위조죄와 수뢰후 부정처사는 상경관계에 있다. 자, 근데 이때 공범자인 F한테 교부한 것으로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얘가 원래 공문서 위조죄, 그 다음에 행사죄가 만약에 성립한다. 그럼 얘네는 실경. 근데 이것이 수뢰후 부정처사. 그럼 얘네는 상경. 얘네도 상경 이렇게 봐야죠. 그럼 이게 전체가 뭐다? 전체가 연결 효과에 의한 상경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행사죄가. 그다음에 이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하고만 상경으로 처리하면 된다. 근데 이것이 정확한 채점 기준인데 올해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에 관련돼 가지고 6월 모의고사 2문에는
이 뭐 공범한테도 성립한 경우에 관련돼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한다고 보고 연결 효과 그냥 상경까지 이제 채점 기준이었는데 그거는 올해 시험 모의고사 채점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요 뒷부분은 뇌물 공유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뭐 F는 공문서 유효죄 교사 범위 성립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양자는 상장 경험이 있다. 그 정도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사기죄 처분행위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3번 사례 보면은 그 사실관계 3에서 사실관계 3에서 갑의 예측을 논하라. 그런데 여기 오는데 뭐 갑은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C가 분실한 C의 주민등록증을 주셨어요. 이건 점유탐로 행위자가 되겠죠. 행위자가 성립하고 갑은 C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이용하여 C 명의의 휴대폰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집에 돌아온 갑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만든 C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과 C 명의로 작성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폰 대리점 D에게 발송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스캔하거나 스캔하지 않거나 다 뭐다? 공문서 부정행위자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1번 행위는 바로 공문서 부정행위자 성립하죠. 자, 그다음에 스캔한 파일을 행사한 거는 공문서 부정행위자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C 명의로 작성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가 있었어요. 자, 이게 뭐요? 이것이 사문서가 유지한 거죠. C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데 작성할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다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가 됐고 그 내용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갖다 보낸 거기 때문에 이 스캔한 이미지 파일 자체는 행사가 당립하지 않겠지만 이미 사문서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를 이제 바꾸면 어떻게 돼요? C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자, 이거를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운전면허증으로 바꿔놓고 그 운전면허증 스캔 파일을 갖다가 휴대폰 가입 신청서로 스캔한 가입 신청 휴대폰 가입할 때 그 스캔 번호 갖다 줬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교통경찰이 한 걸 관련돼 가지고 제시했다. 그러면 위에 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성립하겠지만 밑에 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니까 뭐 관련된 케이스가 나오면은 이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년도 모의 시험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병은 불신 검문을 받게 되는데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생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어요. 근데 그 운전면허증 발급업 담당자가 이가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이 없는 담당자 이가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이 없는 D를 위해 부정 발급해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검사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를 주의적 공소사실. 그다음에 이제 공문서 부정 행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병을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죄책을 무죄로 주장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라.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거죠. 근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D명의 운전면허증이 부정 발급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병 자체는 아예. 아니,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행사죄. 그러니까 허위 작성 공문서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행사죄를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데 병 자체는 여기 뭐요?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허위 작성된 공문서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병 입장에서는 뭐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없다. 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 행사죄의 고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때 공문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이 공문서는 진정한 공문서 부정행사든 사문서 부정행사든 이건 진정한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관련돼 가지고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 뭐 뒷부분에도 보면 예비적 공소 사실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서 뭐 무죄 중에 뭐 앞에 길게 썼지만은 여기 관련돼 가지고 공문서 부정행사자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만이 객체화된다. 따라서 이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 부분은 이거는 이제 14년도 모의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또 간접 정범이 성립하는 거죠. 자, 아까 봤던 것처럼 케이스를 구별해야 되는 게 갑은 X시청 건축가에서 건축물 관련된 관리와 무허가 건물 및 단속 시험 담당 공무원 을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무허가 건물을 것처럼 등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돈을 받은 을은 갑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임에도 무허가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시정 조치 아니하고 갑의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등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모르는 결자권자인 X시청 담당과장 A로부터 결자를 받은 다음 결자 내용대로 기재한 건축물 관리 대장을 비치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라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허위의 내용의 서류를 사정을 모르는 작성 결재권자한테 허위의 내용인 서류를 갖다가 결제를 시켜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허위 공문서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다?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예, 이 결자 담당과장 A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죠. 얘는 아예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을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고 자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는 것 이외에 결제할 내용을 결제 내용들을 기재한 건축물 관리 대장을 이 비치했어요. 비치했다는 건 뭐다? 이거는 행사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돈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다음에 이런 돈을 받은 다음에 부정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는 수뢰 후 부정 처사죄가 성립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2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두 개가 실경, 2번 문제와 얘는 상경. 상경이고 상경이고 여기는 실경이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전체는 연결 효과에 의한 상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돼 가지고 행사자가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을이 갑한테 어떤 문서를 줘버렸다. 그러면 그때 행사자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연결 효과의 상당 경험이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행사를 비치를 하면서 행사하는 경우는 연결 효과의 상상적 경험까지 관련된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은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밑에 보면은 관련돼 가지고 을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뭐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직무유기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연결 효과는 상상적 경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지금 210페이지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거의 마지막인데 13년도 모의시험 관련돼 가지고 1차 문제를 보면은 제 1문 관련돼 가지고 자, 이 시험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8회 나왔던 건가요? 8회 나왔던 시험과 이제 시중에서 헷갈렸던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비슷하게 뭐 A가 술을 마시러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쭉 해가지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자, 이게 관련돼 가지고 뭐다? 이게 이제 유전창 문제죠. 자, 갑에게 맞은 을은 이번 기회에 합의금이나 두둑히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의원의 의사에게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부탁하여 허위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 이 진단서를 가지고 갑에게 찾아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사소한 일로 전과가 되면 합의하자.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결국 뭐 요 앞부분에 관련된 것들. 지금 동네 의사는 뭐예요? 동네 의사는 기본적으로 얘가 다치지 않았는데 다쳤다고 이제 허위 진단서 작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문서에 관련된 무용이죠. 즉 이거는 허위 진단서 작성자가 성립하고 얘는 뭐요? 얘는 교사범위 성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쟁점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된 이 쟁점이 우리가 7회 시험에는 7회인가 8회 시험에 그 본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자, 고소하겠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사기가 성립하냐 보는데 이건 뭐예요?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사기가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 이외에 공갈죄 성립 여부도 같이 논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왔던 그 해설집에 보면은 마치 사기죄와 공갈죄 두 개의 것처럼 보지만은 실제로 얘가 돈을 준 이유는 속아서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공갈죄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놨는데 실제 출제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공갈죄 성립 여부 없이 사기죄만 논하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봤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게 본 시험에 나왔을 때는 좀 변경돼서 나왔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관련돼 가지고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의사가 동네 의사가 허위인사 작성자가 성립하는데 이거는 신분범이죠. 그 의사라고 하는 신분인 사람이 범죄니까 교사범위 성립하면 얘한테는 뭐다? 진정신분범이 때문에 교사범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는 33조의 문제를 같이 언급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관련된 쟁점이었다. 여기 관련된 보면 뭐 폭행한 행위 쟁점 이거는 이제 유전책에 관련된 쟁점이다. 관련된 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쭉 나와가지고 의뢰제책 가지고 허위진단서 작성죄 교사모임 성립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얘는 허위진단서 아까 의사는 허위진단서 작성 성립하는데 얘는 그 허위진단서 작성죄 교사모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33조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공갈죄 및 허위진단서 작성죄 행사죄의 성립 여부를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이 당시에는 공갈의 행위로 봤는데 관련돼 가지고 그 앞부분의 본시험에서는 공갈의 행위로 본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보고 관련된 쟁점들은 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도박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여태까지 도박죄 관련돼 가지고 뭐 크게 나온 게 없었는데 3회 변호사 시험에 도박 행위가 나왔었죠. 뭐 관련돼 가지고 도박장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뭐 공동정보에서 이 설명했던 거고 나머지 공범심과 신문 설명했고 범인도피죄 관련된 것들은 뒷부분 설명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보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도박죄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거는 공범과 신분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강요한 경우는 우리가 33조가 적용되지만은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적용한 경우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이 도박죄 관련돼 가지고 상습성을 가지고 있는 도박자가 상습성이 없는 일반인한테 도박을 교사한 경우 뭐 관련된 내용이 33조에 저기 뭐 33조 단서 적용되느냐 아니면 공범 원칙 공범 종성의 원칙으로 가느냐 하는 고논의가 있기 때문에 고논의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의 내용으로 도박과 복표에 관한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